근데 뽑는 행위 자체의 의미를 두고 나서 자기는 그냥 이거 도장 한번 찍었으니까 거기에다 대고 만약에 쟤들이 실수하면 욕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2학년 때 그 정부 공공정보 무슨 활용정보 그런 공모전 같은 걸 했었는데 정부에서도 분명히 개방하고 그리고 그 자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한테 알리고 있거든요. 근데 정작 그 정부의 노력에 비해서 사람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시민의식이 좀 덜 깨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해요. 귀찮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이 투표했다는 그 행위 자체에만 이거 자기 권한을 썼고 그리고 자기는 충분히 욕할 권리 있다 이것만 생각하고 나서 솔직히 어떻게 보면 빈깡통이 요란하다. 진짜 예. 솔직히 잘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헛똑똑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냥 어느 일부분만 보고 솔직히 말해서 그 정치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맨 처음에 그 대의민주주의를 대입하는 이유도 우리 어떻게 보면 대표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고 뭐 정치에 대해서 잘 알 거라 생각하고 뽑아준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를 준 것뿐이잖아요. 맞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신뢰관계가 조금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거고 사람들도 말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사람들이 뭐 당연히 욕은 할 수도 있죠. 솔직히 무슨 누가 정치 자리에 윗자리에 앉아있던 욕은 나올 수가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사람들이 욕을 하기 전에 자기들이 조금 더 알려고 관심을 가지고 뭐 얘기를 한다면 자기가 그냥 쉽게 말할 수 있는 것도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뭐 그 사람들이 감추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진짜 강하게 나가면은 그 감추려던 부분도 어떻게 보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솔직히 말해서 이 대의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믿음을 바탕으로 뽑은 만큼 우리가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알려고 노력하고 신뢰를 좀 더 준다면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또 거기에 대한 좋은 반응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세요? 들어갈게. 네가 이때가 강력하게 말하면 뭐 감출 수 있는 것도 보여줄 수 있다 말했다 얘가. 나는 솔직히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안 가. 왜냐면 2001년도에 9.11 테러가 났을 당시에 그쪽 정부도 마찬가지로 부시 대통령 그때 어디 갔었냐고 말했어. 네 대통령인데 네 어디 가서 사람도 안 구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막 사람도 구하러 빨리 지시를 안 하고 네 어디 갔냐고 말했어. 그게 얼마 끌었는 줄 알아? 3년 걸렸거든. 미국에서 3년 걸렸단 말이야. 근데 그때도 부시가 법정 앞에서 나왔어. 법정 앞에 나와가지고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와는 다르게 나는 이러이러한 지시를 했다고 말했어. 그래서 그거를 듣고 국민들이 용서를 해줬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가 봐봐. 하겠냐고. 그렇게 민주주의가 200년 거의 농업사회 막 이제 산업사회 정보화사회 딱딱딱 단계를 겪은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도 딱딱딱딱 겪은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3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50년밖에 안 걸렸단 말이야. 그리고 산업화 사회도 되게 짧았고 정보화 사회도 지금 하고 있고. 근데 그게 과연 될까가 나는 의문이 들어. 근데 그게 막 홍콩 시민들처럼 막 다들 일어나서 하는데 과연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지금 세월호 집회도 되게 많이 하잖아. 근데 난 되게 듣고 어이없었던 게 박근혜 초상화를 그려서 이제 막 뭐 당신이 잘못했다라고 배포를 한 예술가도 되게 많이 잡혀갔단 말이야. 이렇게 잡으러 가는데 잡아가는 이유가 왜겠노? 안 보여주려고 그런 거야. 아예 잘하는 싹을 없애보려고. 근데 감추려고 하면 물론 국민들이 내가 어디서 봤는데 국민들의 30%인가 40%만 일어나도 정권이 바뀐다고 그러대. 근데 그렇게 다 일어나면 물론 나올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특성상 귀차니즘 많지. 알려고 하지 않는데도 자기는 뭔 않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지. 이런 거 봤을 때 저도 아까 형님 말씀했던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진정한 민주주의는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뭐든 완벽은 없잖아요. 근데 누구든지 그 완벽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거죠.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진짜 직접 민주주의가 이상적이라서 할 수 없지만 실제 할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최고겠죠. 근데 될 수 없는 것이니까 그 완벽에 가장 가까운 방법을 찾다 보니까 뭐 대의제도 나온 거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뭐 몇백 년 동안 걸쳐서 진짜 민주주의에 딱 하면 뭐 미국이 떠오를 정도로 제대로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3년이 걸리는데 우리나라가 과연 그걸 따라갈 수 있겠냐 하면 저도 당연히 못 따라갈 거라 생각하고 또 걔네들 문화랑 우리 문화랑 아예 완전 다르잖아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설프게 비슷한 척 막 하려고 해도 아예 야, 완전 왓썹. 다르잖아요. 그렇죠, 완전 다르죠. 막 어설프게 힙합 같은 거 막 따라 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그러니까 이 토론 자체도 저희가 아예 지금 뭐 찬성 반대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런 게 이런 거 할 때 어떤 딱 이거 아니면 이거 흑백 뭐라 하지? 흑백 논리? 그렇지. 흑백 논리 이런 걸 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항상 중립을 좀 좋아하거든요. 나도 중립이 제가 보기엔 중립이 제가 나도 아직 많이 살진 않았지만 중립이 최고의 승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든 근데 이 민주주의 같은 걸 논하는 것 자체가 아직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많으니까 물론 저희도 솔직히 말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걸 조금 일주일 동안 그냥 자료 잠깐 찾아보고 뭐 이때까지 고등학교 중학교 때 뭐 공부했던 그거 조금 바탕으로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지금 여기 와서 정치인 갖다 놓으면 한 뭐 10시간씩 떠들 거 아니에요. 자기 정치에 대해서. 그렇겠지. 먼저 할 말 많은 사람들이. 책도 내는 사람인데. 분명히 그 똑똑한 사람들이 진짜 심한 욕설 같이 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데는 분명히 또 이유가 있겠죠. 저희가 모르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처음으로 돌아와서 진짜 시민들이 진짜 민주주의에 대해서 뭔가를 원하고 다른 나라 뭐 얘기하고 뭐 세월호 이런 거 제가 그때 그 신영교 교수님 그때 수업을 들었었는데 신영교 교수님이 그때 어디 인쇄광고 들었었는데 세월호 사태가 났을 때 이 세월호를 난 거 가지고 얘들아 미안하다 뭐 우리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뭐 안타깝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과연 이 세월호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 그래. 그게 진짜 중요하다거든요. 저희 그 학군 단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이 세월호 우리가 물론 진짜 큰 희생이죠. 안타깝고 진짜 슬픈 일이고 큰 희생을 치렀는데 이 희생을 치르고 나서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진정한 국민의 힘은 진짜 이런 투표가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럴 때 진짜 확 나서서 단결돼서 진짜 뭐 굳이 정책적인 부분 이런 게 뭐 세월호 특별법 이런 것도 나오긴 했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체계적으로 진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힘을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진짜 민주주의라고 생각해요. 너무 중구난방했죠. 네. 나도 비슷하게 생각해. 일단 시민의식이 먼저 개선이 돼야 돼. 이게 계몽 같은 게 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좀 힘든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는 먹고 살기 바빴어. 그 이유가 있다는 1980년대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이 욕심이 있잖아. 맞지?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은 그 자리를 유지하고 싶어하고 좀 더 많은 걸 원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 분명 이거를 저지하려고 할 거란 말이야. 내가 이거 조사하면서 봤는데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잘 다스려야 돼. 근데 그 잘 다스리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대. 먼저 첫 번째가 국민들 기를 죽이는 거야. 공포. 공포감을 조성하는 거고. 잠깐만 두 번째 까먹었다. 두 번째가 뭐였지? 돈이 아니었어. 기죽이기랑. 근데 기를 죽이는 게 과연 그 성공하는 전략인가요? 우리나라 잘 써먹고 있잖아. 잘 쓰고 있잖아 지금. 우리나라 지금도 그걸로 하고 썼거든.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랑 좀 반대되는 생각이거든요. 좋다 이런 거. 좋아. 요즘 잘해. 왜냐면 요새 막 투표율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다 제가 이렇게 신 교수님 과제를 하면서 찾아봤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정부에서는 선거율 떨어진다 그걸 비판하잖아요. 그걸 비판할 게 아니라 우선 정치인들이 먼저 자세를 바꾸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국민들도 투표율을 이렇게 높이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막 세월호 사건 이런 거 터졌었잖아요. 근데 그 언론은 항상 공정하고 독립성을 갖춰야 하는데 이번에 보면 MBC, SBS, KBS 다 불공정 편파 방송을 했잖아요. 그런 걸 봐서도 국민들이 이렇게 정부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저래 무슨 소리야? 많이 잘하잖아 오늘. 네, 네, 뭐 말인지 알겠다. 그쵸. 그러니까 저는 대충 이해가. 우선 좋은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국민들의 길을 이렇게 낮춰서 이런 것도 중요하다 생각하지.